자, 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채변 전문가 롱숏 미국 투자 클럽과 이토마토 채변 전문가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점검 방송입니다. 본 점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의 참고 사항이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투자의 최종 투자를 참고해서 투자했을 경우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투자한 본인들이 기속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아카데미 광고 보셨듯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안전하니까 주식 투자가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100% 안전하진 않아요, 물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주식 투자보다 안전하게 돈 버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은행 적금도 안전하죠. 근데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맡기는 거고, 이 적은 이자에.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투자는 손실률은 100%, 마이너스 100%죠. 제로가 될 수 있지만, 이익은 플러스 100%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수천 프로, 수만 프로까지도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즉, 천정이 없은 투자라는 것은 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리스크를 잘 알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든지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든지 하게 되면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적은 돈으로도 큰 돈 벌 수 있고요. 물론 큰 돈으로는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깨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깨먹어도 손해봐도 내 삶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을 그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돈만 있어도 돈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우리 투자자 말고 국민의 한 7, 80%, 국민 한 뭐 절반 정도, 50% 정도는 최소 그냥 중산층입니다. 국민 소득 정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 국민 소득이 한 36,000달러 정도 되죠. 그러면 36,000 곱하기 1,480원 현재 기준으로 하면 연봉 5,300 정도 되는 거죠. 세전에 세금 공제 전에. 그럼 5,300원 세금 뭐 한 15% 실질적으로 쓰고 나서 세금이 한 15% 정도, 14% 물다면 600만 정도 세금이니까, 그러면 한 4,500. 그럼 4,500 정도 여기저기 국민연금도 있고 이렇게 4대 보험도 있으니까 떼고 나면 4,000이 탄다 쳐그죠. 그럼 1년에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50이면 3,500, 4,200인데, 그죠? 그러니까 실수령액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국민들의 평균은 1인당 월 350을 버는 거예요. 실수령액. 내가 미래를 위해서 국민연금 들고 이런 거 빼고. 근데 내가 350을 30년을 일하면 실제로 얼마예요? 연봉이 한 4천만이면 10년 4억이잖아요. 12억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연봉이 늘어나니까 수입도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평생 한 30년 정도, 평균 30년 일한다 치면, 대학교 졸업하면 여자들은 뭐 25, 24살부터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30년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군대 갔다 오기 전에, 그러면 24년이고 40년 64세잖아요. 그죠? 30년 54세예요. 54세니까 군대 한번 갔다 오시면 한 30년 정도 평균적으로 내외 일을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30년 정도 내외, 30에서 35년, 짧은 사람 25년부터 35년. 35년 일을 한다면, 연봉 5천만이면 530, 525, 17.5억이잖아요. 평균 5천만을 내가 수입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생 돈을 벌면 한 18억 정도 버는 거예요.
이게 평균적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인플레이션도 되고 급여도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 현재 기준은 한 20억 정도 내외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대학교 나오고 돈을 벌면 한 20억 정도 내외를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수입이 평생 직장을 다니면 직장인 기준입니다. 물론 국민 소득이라는 것은 직장 자영업자 다 해서 하는 거니까 직장 기준으로 보면 한 20억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하고 비슷한 직업들 있잖아요. 대기업체 가장급 정도가 대기업체 가장 정도가 소상공인 중에 잘 되는 집, 평균보다 잘 되는 집들은 그렇게 벌고 소상공인도 못 본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 경제 활동 인구가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2,800만 명 중에 여기 중에죠. 한 1,700만 명에서 1,800 정도만 명이 직장인이에요. 근로소득 각근세를 내는 거죠. 각근세를 내는 근로소득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2,800만, 1,000만 명 정도는 다른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인 말고 사업소득을 내는 사람이죠. 사업 안 내는 사람도 있겠고 뭐 내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그럼 한 20억 보니까 그럼 20억이면 그러면 요 정도로 강북 아파트 한 32평 신축들 강남 아파트 일반적으로 한 채를 살 수 있어요. 신축 말고도. 그러면 내가 평생 35년 일하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도 쓰고도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집은.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남의 돈을 빌려서 내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 돈이 적으니까 나의 돈 플러스 대출 받아서 전세 대출 받아 전세를 산다든지 좀 더 돈 있으면 집을 구매한다든지 그러면 대출 받고 나의 자산이 생기잖아요. 집이란 거, 주택이란 거. 주택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주택 한 채 팔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해서 늘린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늘리겠죠. 그거 안 하고 그냥 한 채 사서 계속 살아신 분들은 뭐 집값이 올라가면 자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울 기준입니다. 지방이 안 올라간 데 있지만 뭐 지방도 다 올라갔어요. 옛날보다는.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 1,000만 명 살고 경기도에 1,200만이니까 인구의 절반은 여기 살아요. 서울, 인천, 경기, 전라도, 수도권하고 서울, 경기, 인천 여기 합치면 한 2천만 명 정도 넘게 살죠. 2,200만, 300명 사나. 절반 정도 사니까 그러면 한 20억 정도 벌어서 자기 집이 한 채 있어서 집값 올라가서 집값이 20 벌고 투자해서 한 10억이 올라갔다 쳐요. 그죠? 10억이 올라갔으면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투자해서 한 5억을 투자해서 집을 사는데 이게 15억 되면 영등포 기준으로 2010 2022, 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17년도, 16년도 뭐 이렇게 보면 15년도,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억 내외 했습니다. 그죠? 지금 한 15억 내외를 합니다. 32평, 국민평수 84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러면 5억에서 지금 15억 됐으니까 10억이 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재산 10억 늘었잖아요. 부동산으로. 그럼 나머지를 벌어서 5억 투자해서 순서 투자했다. 지금 나머지 15억 평생 다 써도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 한 채 기준으로 뭐 동산과 부동산 합쳐서 우리나라 60대 기준으로 보면 평균 얼마더라? 한 5억 정도 되나? 순자산 기준으로. 5억 정도 되면 대출 빼고 순자산. 그럼 집 한 채만 정도 있는 거잖아요. 또 부동산 안 올라갔다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죠?
근데 집을 한 채가 갖고 있으면 서울에 영등포에 산다 그러면 한 채 15억이에요. 그죠? 대출이 없다 쳐요. 여기 내 돈이 이걸로 돈을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 포함되진 않은 잖아. 내가 팔아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 살고 있으니 나도 살고 있고. 팔아가지고 뭐 시골 가면 5억짜리 간다 다른 데로. 그럼 한 10억 생기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요걸 믿고 있는 거죠. 나는 노후에 집 한 채 있으니까 이걸 연금을 주택연금 탄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집 포함하더라도 60대에서 10억 이상이 순자산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국을 하면. 근데 실제로는 그럼 돈이 많다고 생각,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잘못한 겁니다. 못한 거죠. 25부터 일을 했다면 25세부터 주식 투자를 해줬다면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5만 원만 가지고도 주식 투자를 했으면 5만 원 가지고 이번 달에 이 종목 사고 저번 달에 다음 달 저종 이렇게 말고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 그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 거죠. 저 10년 뒤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있다. 그럼 그것을 사모으라는 얘기죠. 5만 원. 자, 5만 원을 사모으면 5만 원치를 계속 사모았어요. 그럼 10년을 사모으면 뭐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5만 원 곱하기 12 하니까 60만 10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야, 그럼 10년 동안 600만 원 모아서 뭐해? 10년 동안 600만 원 가지고 야, 나는 24살인데 아니 25 직장 들어가서 35세 한 달 5만 원 저축해서 주식을 샀더니 내가 투자 원금은 600이에요. 아, 그러면 주식 투자를 600만, 한 10년 뒤로 봐도 600만 샀으면, 여기 600원, 은행에 저축하면 10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이 은행 적금이 5%를 하더라도, 5만 원의 목돈이 아니기 때문에 5% 해봤자 얼마 되네, 그죠? 5만 10%면 5천이니까 5, 30, 1,500원이잖아요. 1,500원이 1년에 이자 붙어서 1년에 그러면 5만 원이 5%짜리가 1,500이라도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년은 2만 원, 20년 65만 원에 이자 그렇게 많이 붙어 그죠 실제로는 뭐 이자 붙어가지고 65만 원 가지고 10년 평균이니까 평균 따지면 되잖아요 그죠 연평균으로 한 3%라면 30만 원에 3%예요 그죠 30만 원에 10%면 3만이니까 만원 30만 이부터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죠 100만 원이니까 이자가 다 해서 100만 원 치고 월 5만 원 플러스 이자 쳐가지고 10년간 65, 100만 원이 치고요. 아니, 1천만 원, 600만 원. 이자 300 붙어가지고, 뭐 300, 400부터 많이 붙어쳐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10년 뒤에 해가지고 뭔 돈이 되겠냐,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안 하죠? 이렇게 잘 안 해요. 중간에 다 해지하고. 그럼 1,000만 원이면 10년 뒤에 1,000만 원이면, 그 다음에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금이 또 1,000만 원 늘어나 있겠죠. 20년 뒤에. 5만씩 계속 하니까.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그죠? 그럼 여기 1,000만 원 모집한 것은, 내가 이미 목돈이 마련된 것은 주식 투자로 하나도 못 벌었다 치고 원금이라 수익률 제로라 쳐요. 그래도 1,000만 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이걸 가지고 같은 주식을 계속 사모았어요. 20년간. 사모아도 이 주식은 어떤 경우든지 10년 동안 한 3배 안 가는 건 없어요. 평균적으로. 두세 배는 안 가는. 그럼 여기 2천이잖아요. 1,000. 여기 1,000은 2,000 되고, 여기 1,000, 3,000이죠. 20년 뒤에 3,000이에요. 근데 또 10년 뒤면
30년 뒤에는 내가 퇴직할 때쯤 되면 3천이 최소한 더블 갔으니까 6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또 1천만, 4, 6천, 7천이 그죠? 요것만 그냥 주식 투자 수익률이 제로라 하더라도 한 7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복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은 돈, 지금 5만 원밖에 안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이 최소한 10억 원 돼 있을 겁니다. 30년 뒤에는. 근데 퇴직할 때 보면 60대 평균 자산이 10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순자산 말은 금융자산, 부동산 빼고 금융자산 10억이 안 돼요. 10억 되는 사람들이 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10%도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KB금융그룹에서 부자연구소에서 발간했는데 부자,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각각 10억 이상인 사람, 저 부동산도 10억 이상. 부동산은 뭐 서울에 살면 뭐 대출 포함 한 달 10억은 넘잖아요. 평균적인 10억이 되니까 대출 뺀다면 한 5억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상위 1%입니다. 상위 1%. 부동산 10억, 금융자산 10억 이상. 상위 1%라는 것은 100 중에 1%라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상위 1%, 그죠? 요게 그러면 금융자산 기준으로 KB금융그룹에서 조사한 걸로는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으로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빼고 주식, 채권, 현금, 유가증권부터 이런 거 현금할 수 있는 금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금융자산으로 부자 비중이에요. 10억 이상 비중이 2011년도에는 0.27%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5년도 15년 뒤에는 0.9이에요. 와, 몇 배 늘었어요? 3배는 늘었잖아요, 기본.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3배 늘었어요, 15년 전에보다는. 15년, 2011년도 15년 전보다는 0.27%에서 10억 이상 있는데 지금은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0.92%니까 저 1%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 돈을 버는 사람이 가면 가서 더 넣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생각보다. 금융자산 굴러가는. 이게, 물론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말고도. 부동산도 올라가지만, 금융자산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15년 동안 3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주식이 3배 올라갔죠? 미국도 3배 기쁘나 우리나라도 3배 올라갔어요? 1000달러대에서 뭐 2000달러 뭐 이하 2000주지 지금 4000대니까 최소한 더블은 올라갔죠. 지수를 본다면 아무 주식이나 사놔도 평균 더블은 올라갔어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부자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또 그러니까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10억 버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속성, 시간의 인내성, 시간 플러스 양의 플러스 수익률. 손절이 없이 이익을 항상 이익 보고 나오는 투자. 항상 이익을 보고 투자가 종료하고 투자를 종료하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내의 임계점을 딱 지나면 돈은 기하급수죠 불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1등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 된 건 2080년대도 그랬어요. 80년대. 우리가 30년 전이면 92, 1, 22, 97년도, 85년도, 94년도, 2004년도, 2014년도, 2024년도.
그럼 95년도부터 지금 30년이 흘렀어요. IMF도 있었고 97년도, 2008년도 미국이 금융이 망해서 미국 금융 위기도 있었고요. 22년도 또 대폭락했었고. 자, 그럼 30년도, 95년도 기준을 보면 이거 단순한 계산이에요. 이것은 시스템은 다 나옵니다. 95년도 삼성전자가 2,000원이에요. 95년도 내가 취직을 해서 한 달에 5만원 샀어요. 1,000에서 2,600원이에요. 1,000에서 2,600원. 2,000원이라 쳐요. 그 나이 평균적으로. 지금 얼마에 10만원이죠? 2만원이 10배잖아요. 50배 올랐죠. 50배. 그죠? 난 한 번도 매매하지 않았다 쳐요. 2,000원에 산 것은 50배 얼마요? 5만원에 사가지고 50배 얼마냐고. 5, 25, 25. 250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 것은 12달이 250만원이에요. 둘, 셋, 넷. 4년 산 게. 4년 동안 샀으면 얼마요? 5만원, 50만원, 60만원, 5, 20. 3년 36만, 5만원이 60만이잖아요. 240만 산 게 50배 얼마요? 240만 곱하기 50배. 240 10배면 2,400이잖아요. 1억을 2,400, 1억은 넘잖아요. 5, 20, 5, 4, 20. 1억 2천만인데 여기 산 게 4년 동안 산 게 1억 2천이에요. 근데 그 위에 계속 했잖아요. 그죠? 지나면, 실천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많은 기준을 보면, 보세요. 왜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이 있는 거. 그때도 사람들 다 올라갔다 그럽니다. 항상 그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가 만 원인데, 보세요. 여기가 95년도잖아. 어, 1년, 2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동안 만 원이에요. 이하예요. 11, 12, 13, 14, 14년 동안 15년 쳐더라도 만 원 근처예요. 그죠? 좀 1배죠. 10만 원. 10배. 10년 동안 사 모은 게 1배예요. 그러면 내가 6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50만 원. 600만 원 10배는 얼마예요? 여기 6천만 원이잖아요. 현재. 600만 6천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적었잖아요. 여기. 실제 6천이 만 원의 최고가 상 기준에 드는 요 2천 원부터 올라갔잖아요. 2천 원 만 원 갈 때 얼마예요? 5배잖아요. 2천 원이 2만 원 그죠? 이미 여기 5배 난 상태에 10배 가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5만 원, 60만, 5만 원, 1년에 60만 원 산 게 2천 원이니까 만 원이면 5배 왔잖아요. 그죠? 60만 원, 60만 산 게 5배 얼마 여기가? 300이잖아요. 그러면 300, 300, 300. 4년 동안 300이 1200이잖아요. 1200 10배가 얼마예요? 1억 2천이잖아요. 그죠? 6천이 아니죠. 그죠? 지금 한 수억 원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수억이 아니라 10억 원 돼 있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계속 사모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1등. 그때 당시 과거 1등은 미국은 94년도에는 미국에선 95년도 애플은
2008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95년도 스마트폰이 아예가 삐삐 이런 거였어. 그러면 그때 애플 컴퓨터 그지만 그 IBM 이런 거 있죠. IBM도 있었고요. 엔비디아는 그때 이렇게 뜨지도 않았어요. 97년도 상장했기 때문에. 97년도가 2000년도에 상장했는데 97년도 처음 회사가 93년도인가 만들어졌나 그랬어. 97년도. 이거 없잖아요. 그죠? 구글도 그전이고 구글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있었고 아마존도 있었고요. 그때는 아마존이었어요. 신성 인터넷 시대운동. 94년도에는 그때는 95년도에는 PC통신이 있었죠. 인터넷 세상이 앞으로 올 건데 테슬라는 2010년도 상장됐고 보시면 옛날에 있었던 큰 회사들은 1등에 오지 않았어요. 그죠? 신규 종목들이에요. 애플은 뭐 컴퓨터 있어요. 그저 스마트폰 만들어냈고요. 챗 GPT만 했던 GPU 만들고 오피스는 옛날부터 있었고 구글도 옛날부터 있었고 아마존도 옛날부터 있었고 뭐 이런 거 빼고 신규로 올라온 주식이 전부 다 새로운 시대들 메타플, 구글, 플레버스, 마이크론 테크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있어도 히다치가 1등이었는데 옛날에 메모리 하시는데 잠정적으로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엄청 올랐어요. 저 보면 여기 2000년도 초반에도 80달러 이하였어요. 그죠? 여기까지 10달러가 2013년도예요. 10년 10달러에서 지금은 265달러잖아요. 100달러면 10배죠. 26배잖아요. 2013년보다 26배예요. 이건 옛날에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삼성전자예요. 2013년도에 주가가 얼마냐? 28,000원 여기 최저가를 해다 봤자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인데 지금 5배밖에 안 올랐잖아요. 여기서는 마이크로는 훨씬 더 많이 올랐죠. 10달러에서 200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건 훨씬 더 그때는 미국을 몰랐으니까 그다 치고 10년 전에는 당연히 미국 거 있어 알지. 제가 2015년도 이토마토 왔을 때도 계속 미국 거 하고 15년, 16년, 17년 하고 싶으면 엔비디아만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아마존 사 다른 거 사도 그래 올랐어요 주식은. 그럼 지금 미국 주식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세계 1등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돈이란 것은 시간의 개념이 복리가 붙으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여러분 산 10만 원, 100만 원, 10배 밖에 1000만 원 가야 되는데 1000만 원 시가치 얼마요? 지금 600조. 삼성전자 시가총액 630조잖아요. 그 시가총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630조, 6300조. 그럼 지금 6300조가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시가총 1등 엔비디아가 시가총이 얼마요? 시가총액 모르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식수,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가격 그러면 시가총액입니다. 이게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관리하는 거죠. 6,496조입니다. 6,496조.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4천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얘는 하나의 기업 6천조잖아요. 6천조, 5천조 수두룩하잖아요. 몇 개씩 되잖아요. 그죠?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엄청난 거죠.
세계 돈 1넘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합니다. 앞으로 가면 일경은 당연히 6,400조에서 50% 올라가면 일경인데 앞으로 엔비디아가 50% 못 올라가요? 앞으로도 3배는 최소한 성장하는데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GPU는 많이 이제 소비가 덜 되겠죠. 데이터 센터 다 지으면. 그런데 자율주행 칩도 팔잖아요. 그럼 자율주행 칩이 자동차만 있나요? 모든 게 돌아다니는 것은 자율주행 하겠지. 로봇도 그렇고 헬리콥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칩도 하고 다 해요. 그죠? 가면 갈수록 디지털화, 자율주행화 하니까 엔비디아 칩인 당연히 끝없이 필요한 거죠. 관련된 칩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가자 그죠. 그러면 시가총이 그럼 경이 간다고 생각하고 일경이 간다 생각하고 옛날에 시가총이 1,000억대부터 사도 1,000조에서 일경이 10배잖아요. 10배는 보장되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20배 왔는데 6,000조면 300조잖아요. 300조 할 때도 당연히 1경 이상 간다 생각 한 3.5경이 1,000달러가 지금 180달 1,000달러가 3.5경이에요. 당연히 3.5경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6,000조에서 3.5뭐 5배밖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산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라도. 그럼 지금은 앞으로 시가총액 1,000조 갈 거 찾으면 되잖아요. 나는 한 달 5만 원씩 저축해서 나는 한국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세계가 다. 왜냐하면 AI 혁명 시대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이 아니라 인공지능 혁명, AGI부터 시작해서 초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혁명이 일어나면 항상 세계 1등만 살아남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세계 1등이 누구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은 조선, 방산, 뭐 방산은 세계 1등 아니지만 현재 1등 올라고 조선 세계 1등이고 전력주, 변압기도 뭐 세계 1등이라 할 수 있죠. 조선, 방산, 전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5G가 세계 1등이에요. 기술하고도. 우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난 앞으로 우주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우주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난 지금 5만 원 가지고 사야 될 게 뭔가 찾아야 되죠. 우리나라 1등이 그냥 80년대 90년대 1등이 삼성전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삼성전자 사모으면 되고 2012년 15년부터 모르면 애플 사모았던지 애플 사모다 공부를 했더니 와 엔비디아구나 동방버스한테 계속 들었더니 1등 동버스 1등주 TV 된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 사모았으면 되잖아요. 그럼 또 올해 동방버스 방송을 계속 들었다면 야 양자 컴퓨팅 기술 시대가 오겠더라. 뭐 양자 컴퓨팅. 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동방버스가 픽한 것이 리게티 컴퓨팅이다. 그러면 리게티 컴퓨팅을 5만원치 사모으던 야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 그럼 앞으로 나는 10년 뒤를 보고 5만원치 사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안 올라가야 되죠. 절대로. 내가 목돈이 5만원과 60만원 아니라 10년 동안 안 올라가면 600만원치 사모을 때까지 주식 안 올라가면 가장 좋죠? 그래야 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거 놓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한 5년만 사모으면 60만원, 1년에 60만원. 300만원 사놓고 주가는 맨날 시세를 보고 있어요. 언제 올라갈지.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목돈이 마련되고 나서 주식이 올라가야 되죠. 최소한 1,000만원치는 사놓고 나서 주식이 뭐 10배 가든 5배 가든 또 돈이 되잖아요. 난 아직도 10년 동안 600만 원밖에 안 샀는데 주가가 막 10배 가면 6천밖에 안 되는데 만약 200만 샀는데 10배 2천만이에요. 야 그럼 금방 뭐 600만치 사가지고 10배 가야 6천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15년 동안 사면 900만치 사놓고 나서 10배면 9천이 되잖아요. 천지 차이입니다. 200만 원까지 사서 2천 버는 거랑 가서 버는 거랑 1,000만 사 1억 된 것은 돈의 차이는 돈 버는 속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나 오만지 사면 뭘 사야 되겠어? 앞으로 우주 시대. 내년에 스페이스 X라고 X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 회사가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회사죠. 그래서 유인 우주선도 이거 유인 우주선 조금 다른 건데 얘들이 하는 것은 무중력까지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돌아다녀야 되죠. 그죠? 어쨌든 그래도 뭐 스페이스X 우주 내년에 상장시킨다 그러잖아요. 상장시켜서 상장 조달 돈이 들어오면 44조 정도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예상은 그럼 44조 들어온 걸로 우주에다가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 돈으로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얘는 스타링크도 있지만 스타링크 저기에도 위성 스타링크에서 통신 위성 스타링크를 하는데 그걸로 인터넷도 쓰고 하지만 거기다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쓰기 위해서 하면서 전 세상이 요 데이터 센터 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죠? 지상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가 있고 여기서 하는 추론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저장은 지상에 있는 걸 이용하고 여기서 해서 추론해서 아니면 같이 일부만 정거장 역할의 서버 센터만 있어도 순식간에 전 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꿈을 꾸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난 앞으로 우주 발사체 하는 회사가 민간 기업으로는 얘가 1등이에요. 민간 기업 로켓랩이 1등입니다. 민간 기업으로 상장된 회사 중에는 유일합니다. 유일한 게 1등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 그럼 스페이스 X라고 이제 내년에 상장되면 이제 2개가 되는 거죠. 로켓넷가에. 와, 그런데 오만지 사모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금방 했듯이. 앞으로 우주 시대가 올 거야. 그러면 지금 히토류가 중국이 장악해서 막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히토류는 우주가 많아요. 화성이 우주 혹성에 가면 각종 히토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히토류를 캐서 스페이스 X 발사체를 이용해서 로켓랩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거기 인공위성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타서 인간형 로봇이 타가지고 가서 화성에 가가지고 탐사를 해서 캐서 주면 다시 싣고 와야다 쥐고 해서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공위성 업체는 엄청나게 처음에 영국에서 마차로 사람들 이동하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오니까 야, 마차를 고집한 사람 많지만 자동차 나오니까 훨씬 더 빠르고 가잖아요. 그죠? 속도 빠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차 있다가 자동차로 가고 지금은 자동차가 필수. 그러면 앞으로 우주 시대고 뭐 각종 혹성에 가서 각종 자원을 캐서 나르는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겠죠. 지금 핀란드에 어디 우주에서 자원 캐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러면 우주로 달에 가든 화성에 가든 지구에서 연결하는 이게 우주 발사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얼마나 성장하겠냐고 스페이스X라.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600가 아니라 저 왜 가겠지? 뭐 로켓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보면
55조 6,442억. 55조입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자, 55조인데, 우리나라 55조 같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큰 회사잖아요, 얘가.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영업이익 1조를 내는데, 네. 지금 얘는 이익이 어디 나요? 적자잖아요. 영업이익이 1,828억 적자예요. 3,200, 3,300억 적자, 2,800억 적자. 적자가 더 확대돼가 올해. 내년엔 많이 줄죠, 적자가. 근데도 시가 매출액이 8,856억, 내년 1조 3천억 매출이 늘어가고 있죠. 와, 매출이 6천억에서 지금 2배가 늘잖아요. 24년 내년까지. 2배가 늘면 최소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 주가 한 6배 간다고 생각하고, 요때 24년도 요걸 는다, 알니까 6배 가면, 이게 6조로 갔어요, 6조. 지금보다 여기보다 시장 10배 크면 13조예요. 내년에 요거보다. 내년에 주가가 이미 반영됐다 치면, 그러면 10배 가면 14, 10배보다, 10배 안 키겠네요. 지금 올해 위성을 19번째 위성을 발사했어요. 19번째인가. 그러면 시장이 커지고, 1년에 한 달에 지금 한 번 정도 하는데, 매일 한 개를 쏘면 360개가 되잖아요. 190개가 10배잖아요. 그럼 20배 정도 성장하겠네, 앞으로? 매일 쏘면, 우주 발사체 매일 쏴서 보냈어요. 그죠? 시골에 옛날에는 영국에서 옥스포드 대학 가는 게 차가 한 대였어요. 자꾸 저 금방 늘고 막 깔리잖아요. 그죠? 어디 지역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이미 발사 기술을 가장 안정적으로 갖고 있고 스페이스X 둘이가 소규모 민간 발사 20배는 그럼 20배 곱하기 주가 3을 하면 최소한 50배는 올라가겠네 주가가. 50달러 원래 평 50달러에서 50배 올라가 얼마요? 500 5천이 2,500이네 그죠? 2,500달러 최소.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지금 55조면 10배가 550조잖아요. 그럼 1,000조 대 가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1,000조 대 주식이 많지는 않잖아요, 미국에도. 근데 미국에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6,600조가 되는데 이게 지금 50% 올라가면 엔비디아 50%면 1경이 되는데 경주식이 탄생하면 1경에서 엔비디아가 뭐 1.5경, 2경 이렇게 가요. 그럼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하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5천조 가다가 또 가서 나중에 경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경, 1경, 1경. 그러면 경이 가는데 1등 주식 회사가 한 5개가 1경이 가 있어요. 아니, 2경, 1경에서 2경 사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저 밑에 있는 시가총 50등, 100등은 당연히 1,000조는 그냥 갑니다. 쉽게. 시장이 그만큼 집중되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대를 그러면 지금 1경이 갈 거라고 누가 엔비디아가 1경이 갈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동봉마사밖에 없어요. 23년도에. 23년도에 경비디아라고 하잖아요. 경비디아. 경설라. 테슬라. 1경설라. 경마소. 경전자. 경삼성전자. 삼성전자 결국은 살아남을 거라는 장기적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그러면 뭘 하든 돈이 있는데 현금이 80조씩 있는데 뭘 하든지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살아남지? 얘도 경이 가는 거죠, 장기장. 그럼 600조에서 15배 올라가면 600조, 6천조, 15배. 그러면 10만, 150만 가면 또 250만, 300도 가는 거죠. 경이 가는 거죠,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너무 돈도 없는데 계속 돈을 빨리 벌려고 맨날 하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저는 장기 투자잖아요. 미국 투자 클럽은 작년 12월 23일 오픈하고 몰캔은 매매했지만 당연히 갖고 있어요. 우리 가격 보지도 않아요. 저는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죠? 사놓고 신경도 안 씁니다. 얼마에 샀든 이미 수익 실현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미 사서 샀다가 또 팔아먹고 50 여기는 얼마예요. 그죠? 53달러 갔나? 여기서 팔아먹고 또 사서 또 팔아먹고 여기서 사서 물려서 팔아먹고 다시 사가지고 물려서 이렇게 갔잖아요. 반타작이.
반타작 아니네. 반타작네. 신경도 안 써요, 반타작. 500만 샀는데?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거든. 여기 먹고, 여기 사도 신경 났어요. 결국 먹고 나와요. 70%씩 먹고. 또 샀어요, 그죠? 물렸어요, 그죠? 또 이기예요. 왜? 더 샀어요. 더 사면, 돈 없어. 안 사면 되지. 500만 사서, 여기 가면 500 더 사면 되는데, 사라 그랬잖아요. 12월 1일 날. 근데 안 샀어요, 그죠? 그럼 어때요? 그래도 이익인데. 이거 당연히 100달러 때 가는 주식인데, 무슨 걱정, 100% 가는데 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자, 며칠 전에, 이거 폭락했습니다. 15일 날. 주식 6%나 빠졌어요. 10%씩 빠졌어요, 그죠? 19번째 발사체가 성공했어요. 우주 위성 발사체를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주식 빠져요. 당연히 여기서 그걸 며칠 날 발사체 쏜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성공할 거 보니까 애들 계속 성공을 보면 주식을 사놓고 꼴로 갔잖아, 그죠? 그럼 성공했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단기 매매는. 근데 저처럼 지금 앞으로 우주 시대가 오는데 그 우주 시대에 1등주를 사야 되죠. 우리나라 1등주를 산다면 10년 전부터 샀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가지고 있었으면 되고 제가 22년도에서 4만 원대도 방산도 그렇지만 장기적 10년을 보면 우리나라 1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까 그냥 주식 선물로 4만 원대 1천만 원과 2천만 원 사고 익 나서 1천만 원 더 사 3천만 원 사서 장기 투자 10년 동안 투자하라 그럼 10배는 기본 나니까 1억 1천만 원이 1억은 무조건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 5억 벌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으로 옵션을 하려고 그러는데 회원들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옵션을 이렇게 고성장 테마주를 폭락했을 때 제가 했으면 12월 1일 했겠지 당연히. 모든 회원들 우리 12월 1일 날 만약에 여기 샀어. 그럼 손절하고 다시 재매수 하라. 판 가격이 팔고 판 가격 이하의 재매수 하라 그날. 그래야면 손절시켜야 다른 이익난 엔비디아 익절한 것을 상계 처리하고 내년 세금을 덜 내니까 재매수하라고. 물탈 사람 여기서 물타시라고. 그럼 여기서 500 샀어요 만약에 500만 사고 40달러에 500만 사고 그러면 이 단가가 어떻게 내려와요? 500만 원 1000만치 샀는데 이 단가가 3분의 여기 3등분 하면 요 밑으로 내려와요 단가가. 그래서 금액 수량으로 여기 1000주 사면 700주 사면 여기 700주 사면 안 되고 금액으로 사야 됩니다. 금액 700, 500 사고 500 사면 그럼 단가가 밑으로 딱 내려와요. 여기까지 오면 본전이 나옵니다. 바로. 그럼 목표가 여기 본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돈이 1억밖에 안 돼. 한 종목에 1000만 샀네. 500 샀다가 5% 샀다가 5%에서 1000만 사서 본전 너무 많이 샀네. 그러면 이익 났을 때 500 팔아서 빼면 되잖아요. 그럼 난 500만 치가지고 평균 단가 50달러에 계속 갈 수 있는 500달러 10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장기 투자에. 자,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개별 옵션 만기일. 자, 그런데 여기서 거래가 줄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거는 매수가 콜이 많았다는 거죠. 장기 투자한 사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내년 하반기 바람이 엄청 불 텐데 당연히 바람 불면 35달러는 지금 20배잖아요. 30배는 기본 거지. 그럼 34달러가 10배인데 30배 가면 339, 3515. 100달러 되는 거지거든요. 70달러, 140달러 이렇게 가겠지. 150달러. 그럼 50달러 사면 얼마요? 3배인데 옵션으로 사놓으면 되지. 본전만 지키고. 그죠? 원래 돌파할 때 이렇게 돌파니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한 방에 돌파잖아요. 그래서 고성장 섹터는 함부로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자 컨버팅. 양자 컨버팅은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는 아직도 매도가 한번 장기 투자로 기술적으로는 매도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하늘색 안 깨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이 시대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등락은 하더라도. 자, 미국 주식이 어저께 만기일에 엔비디아 180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60 7% 올라갔잖아요. 그 전에 10% 올라갔다 16, 12 양봉이 그죠. 그래서 지금 사상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여기에 260.58을 268이잖아 뚫었잖아요. 그죠. 사상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더 가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도. 그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사상 고점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이제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금요일 날 미국은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잘 보면 됩니다. 화요일까지 미국 주식이 잘 유지해주면 그동안 많이 빠져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안 빠지죠, 그죠? 자, 살렸습니다. 주봉으로. 밑꼬리 달고 했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 상단 쪽으로 또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는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래 실리고 살았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날. 그럼 요번에 옵션 만기일 날 파는 사람도 많지만 사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자, 거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다시 또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갈 거예요. 반전을 해줍니다. 전부 다. AI 버블 논란으로 오라클하고까지는 오라클도 올라갔죠. 그래서 오라클도 올라갔는데 지금 오라클도 6% 이렇게 올라서 기술적 반전을 잘 해줬어요. 개미약 시스템 갭락하거나 거래가 실리잖아요. 주봉을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때 반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한 220달러 앞으로 10%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 반전해 주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잘 돌렸습니다. 건강. 여기 깨지면 큰일 났는데 돌렸어요. 다행히. 그래서 안 깨졌습니다. 박스권 상단이. 종가로. 윗골에 달고.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급락에 대한 우려는 약해졌다. 다시 반전장이 온다. 그래서 1월 초에 빠지더라도 그러면 사야 된다, 지금. 자, 요게 이렇게 된 이유가 많은데, 챗GPT, GPT. 모바일판 있죠, 모바일. 모바일 앱이 출시한 31일 만에 전 세계 소비자 누적 지출이 3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31개월 만에 30억 달러 돌파했어요. 근데 25년 한 해만, 올해 한 해만 24.8억 달러를 매출을 했습니다. 지출이. 24억 7월 달이니까 31억. 올해 매출이 나왔다는 거죠. 본격적 매출이 올해만 해도 24.8억이 나와서 31개월 동안 30억 달러 나왔는데 매출이 올해만 올해 매출이 된다는 거죠. 모바일에서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챗GPT 쓴다는 얘기잖아. 다. 그래서 과거에 역대 사상 최고의 역대 최고 수입 앱이 수입으로 1등이 틱톡인데 틱톡이 58개월 만에 이루었던 거예요. 그 디즈니 앱이 디즈니 모바일 앱 디즈니가 42개월 만에 기록을 세웠는데 이보다 압도적인 속도로 31개월 만에 챗GPT 모바일 앱은 30억 달러를 매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 AI로. 그래서 오픈 AI도 이제 우려를 많이 완화시켰고요. 그래서 미국 AI 관련된 좋은. 그래서 다 봤대요. 그래서 이걸 모멘텀으로 모멘텀이 발생된 거죠. 돌릴 수 있는 모멘텀.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반전한다는 거죠. 제가 우려했던 게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내일 좋을 거다. 질러야 된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지금 1월 초에 다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뭐 옵션 만길이 있어서 선물 옵션 만길. 그래서 나머지 지금 2차 전지 아니다 2차 전지가 고성장 세트 주식들도 반전이 성공했습니다. 어제. 완전히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에너지도 그렇고 이제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수 쪽이다. 그래서 마음 놓고 미국 주식으로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방 이제 제가 간략히 얘기한 게 있는데 자, 적은 돈이 투자금 1억 안 되신 분들은 주식을 몇 년 해도 쉽지 않고 내가 대학을 안 나와서 대학까지 안 나와서 재무제표 잘 모르고 차트 배워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하신 분들은 투자금이 한 5천 이하이신 분들은 돈 벌기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면 몇 개 종목으로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하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지금처럼 주식을 하더라도 플러스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적금 투자. 적립식 투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하든 10만 하든 하면 성공이 보장됩니다. 그런 주식들은 사놓으면 지금 우리 60이라도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세 돈이 없으면 남들보다 20년 일찍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돈이 많으면 10억 이상 있으면 신약으로서 10년, 20년은 건강하게 더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알츠하이머도 빠르게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된 것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치매 관련된 게. 당뇨 관련된 병하고 치매 관련된 이런 가장 어려운 병인데 이런 것도 이제 신약 계속 속속속 들어나서 임상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AI 플러스 양자 컴퓨팅 기술하고 하면 이 바이오의 염기서열 분석이라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해도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을 빠르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DNA 분석, 염기서열 분석하고 이런 거 다 해서 AI를 적용해서 해서 슈퍼컴퓨터가 다 활용하고 양자 컴퓨터가 활용하면 10년 양자 컴퓨터의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 정도 되면 넣어줘도 15년 정도다. 그럼 15년 뒤에는 다 분석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신약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도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나는 돈을 벌어놔야 되죠. 10년, 20년 뒤에 들어. 옛날에 과거 누구 대통령 어떤 알츠하이머가 해서 신약을 3억인가 해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약은 희귀병 신약보다 신약은 보험도 적용 안 돼가지고 한 초기에 나온 신약을 내가 아파서 완치시키는 한 10억, 20억 됩니다. 이게. 그래서 최소한 10억 이상을 벌어놔야만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9일날 시작하 상관밖에 안 돼요, 상관. 이거는 뭐 누구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과거에 2010년부터 제가 집 팔아서 살아 그랬거든. 여기 2010년도 5,800원부터 제가 집 팔아서 주식 사놓으라. 집 팔아서 사놓으면 집을 팔아 집을 안 팔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집 팔아서 사놓으면 집값보다 더 낫지만 장기 투자라는 얘기잖아요. 2008년도에 11월 25일 날은 하이닉스 집 팔아서 사라 그랬고요. 6,500원. 집 팔아서 안 팔아먹는 주식이에요. 2005년도는 최초의 집 팔아서 사는 것은 삼성테크,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집 팔아서 사라. 2008년도는 하이닉스, 2010년도는 DB하이텍, 그다음 DB하이텍에 16,000 갔다 내려고 13,000원, 욕 무지하게 먹었는데 그래도 여기를 2010년부터 1, 2, 3, 4, 5, 6, 7, 8, 9, 9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 적금해서 주식을 사고 내가 더블 이상 가면 절반 팔아서 다시 반타점 재매수하고 이것을 3번 했으면 여기까지 가면 9천만 들어간 돈이 57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50만 원 아니라 5만 원 들어가서 5억 7천이라는 거죠. 12년 동안. 그래서 끝판에 주식 올라갔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5년 동안 이 적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적립시도. 그러면 10년 동안 주식 안 가고 등락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12년 동안 3년만 올라가. 3년 동안 10배 올라가니까. 이때까지 등락만 하. 5천짜리가 14,000 가다가 또 반타작 되고 18,000 가다가 반타작 3,000원까지 내려갔어요. 또 반타작 되고 코로나 때도 반타작 돼요. 3만 원과 15,000 오고 그럼 3만 원 판거 15,000 재매수 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3번만 했어도 여기 57억 돼요. 50만 씩는 게 9천만 원이. 900만 원이면 5억 7천 됐다는 거죠. 그럼 5억 7천 되고 또 절반 팔아서 57억이 절반 팔아가지고 25억 사면 또 20억 또 벌잖아요. 또 20억 또 벌잖아요. 지금 57억 100억이 넘어요. 그만 해도 그죠.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복리랑 시간의 개념. 그 다음에 10년 뒤에 아직도 이건 멀었습니다. 2030년대는 아날로그 반도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반도체 생산 역량은 세계 200mm 1등이지만 얘는 아날로그 반도체를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아카데미는 여기서 공부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3종목 줬습니다. 여기 2020년부터 했는데 20년도 21년도 이렇게 해서 3종목 딱 줬어요. 3종목 다 아직 한 종목은 계속 있고 3종목 다 아주 좋은 주식. 이제 요번에 또 한 종목 더 줍니다. 그럼 내가 4종목 주는 거예요. 월 5만이라도 사모은 주식. 이번에 또 한 종목 주니까 듣고 꼭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을 합니다. 작년도부터는 23년도 10월부터는 24년 10월부터 적금 투자 매달 5만지라도 사모은 주식은 미국 주식으로 합니다. 한국 주식 안 해요. 기존 거는 계속하고.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